중국이 사드를 배치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들을 해야 되느냐? 우리 안보적인 측면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또 다른 뭐 정치 외교적인 그런 분야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사드 배치에 찬성을 했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예. 그런데 사드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방어망은 한 20km 정도 접근했을 때 마지막 단계에서 한 번 요격할 수 있는 네. 그런 소위 뭐 종말 단계 하청 방어 그렇죠. 여기에 국한되어 왔었죠. 예,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북한 핵 문제가 엄중해지기 때문에 이 사드를 가져오면 좀 더 높은 고도에서 한 번 더 방어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게 주한미군을 위해서 가져온다 하지만 결국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가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제 그게 기본적인 뭐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월 2일 이후 즉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결의안을 통과한 이후에는요. 우리 국가의 최대 관심사는 이 대북 제재가 제대로 작동해서 네. 북한을 제대로 압박을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 개발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실 이게 우리로서는 가장 큰 국가 이익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예. 그렇다면 중국이 그렇게 심하게 반대를 하는데 중국은 물론 대한민국을 미워서 그렇게 심하게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예. 미국하고의 중국하고의 이 대결 구도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사드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유연성 있게 대처할 필요도 지금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원칙은 가져가지만 예. 우리 안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원칙은 지키지만 이 배치 시기 문제나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유동적으로 가져감으로써 중국이 과연 대북 제재를 제대로 하는가 를 확인해가는 그런 그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전략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하나 매개체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그 대북 제재를 확실히 이행하는 것을 보면서 사드 배치를 하나의 압력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만약 북한이 핵을 실제 사용하지 않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 그래요. 네. 핵무기는 사용이 되면 군사적 무기로서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한다. 이거 다 아는 얘기죠. 예, 예. 문제는요, 핵은 사용하지 않고 있어도 상대방을 주눅들게 만들어서, 네. 이건 뭐 심리적 수단이죠. 엄청난 정치적, 외교적 효과를 가져오는 무기다.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신경 써야 될 대목인데, 일단 핵무기가 존재하고 북한이 핵을 앞세워서 이건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냥 사용을 위협하는 것만으로도 예, 예. 우리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북한을 향해서 펼치는 우리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상생 아니겠습니까? 예. 남북한이 무력 충돌하지 말고 서로 잘 살아보자는 건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걸 가지고 남북 관계를 주도하려고 덤비고 또 이 천안함 연평도 같은 도발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서 자기들보다 경제력이 40배가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렇게 대담한 도발을 하겠습니까? 예. 사실 이 핵이 바로 남북 상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요. 통일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저 체제가 개선되고 바뀌어야 되는데 예. 북한이 핵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변화하라, 바뀌어라, 민주주의를 민주화를 도입하라, 인권을 개선하라, 종교 자유를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 북한이 듣지 않습니다. 예. 네, 북한은 뭐 오로지 핵을 통해서 자기 체제를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얘기는 북한의 변화를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물이 북한 핵이고요. 북한은 그걸 믿고 체제를 고수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 여기에 대해서 중대한 장애물이 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이 미국 핵부산이 있으니까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못하면 문제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박사님, 일부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해가 핵무기를 가졌다면 통일이 됐을 때 핵을 가진 국가 되지 않냐, 얼마나 좋은 거냐, 이런 일부 여론도 있고 일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과거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이 나오고 난 후에 예.
한국의 이 철없는 사람들한테 그런 선동 효과를 가져왔죠. 그렇죠. 예. 북한 핵도 가만히 두면 통일되면 우리 그대니까 통일 한국이 핵을 보유한 강대국이 되니까 좋지 않느냐. 이게 참 굉장한 착각인데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역량, 또 북한에서의 통일을 위한 변화, 거기다가 국제사회와 주변국들이 동의를 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주변 국가들과 국제사회가 동의하지 않는 통일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죠. 없는 예.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통일되는 한반도가 핵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을 때 주변 어떤 나라가 통일을 지지하겠습니까? 통일은 사실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싫든 좋든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이든 북이든 핵이 없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결정적인 부분이 또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북한이 저렇게 체제를 고수하더라도 어느 순간 북한에서 어떤 급변 사태가 일어나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용인하에 동의하에 북한을 흡수해서 통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우리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될 그런 예. 문제인데 그때 북한 군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핵이 없는 상태라면요. 포기하고 투항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지급하는 정착금을 받고 투항하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 그 통일 과정이 평화롭게 진행이 될 수 있지만 북한 군부가 저항을 하게 되면 통일 과정이 어려워지거든요. 북한이 핵이 있다면요. 북한의 군부는 우리는 핵이 있기 때문에 남한이 마지막까지 우리 북한을 먹지는 못한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그 자신이 바로 무기를 들고 저항을 하게 만들거든요. 바로 북한이 핵이 있다는 이 존재 자체가 우리 통일 과정을 역류시킬 수도 있고 무산시킬 수도 있고 또 평화롭게 진행돼야 될 통일 과정을 유혈극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이 핵무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에 대한 냉철한 판단 없이 북한 핵도 놔두면 우리 그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네. 오늘 북한 핵 문제 그리고 미사일 발사 아울러 이게 남북 관계와 통일과 연관시켜서 전문가신 김태호 박사를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역시 핵 전문가뿐만 아니라 통일 전문가로서 우리 김 박사님의 명쾌하고 정말 쉽게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